여러분,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떻게 수억 원짜리 부동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오늘은요, 바로 그 결혼이라는 축복이 불러온 아주 놀랍고도 현실적인 법적 딜레마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? 결혼 때문에 아파트를 잃을 수도 있다니?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아니,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데 이것 때문에 수억 원짜리 아파트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다니? 정말 충격적인 실제 사례거든요.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두 명의 조합원, 두 채의 집, 모든 건 정말 완벽하게 시작됐습니다.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이 있었는데요. 이분들 각자 미래 준비를 정말 든든하게 해둔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이 두 분이요, 각자 주택 재개발 구역에 떡하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원이었던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개발이 끝나면 새 아파트를 한 채씩, 그러니까 합쳐서 총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권리를 각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. 와, 정말 완벽한 미래 계획 아니었을까요? 그런데 말이죠. 인생의 가장 행복한 전환점이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법적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. 네, 바로 결혼이었습니다. 두 분이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고 법적으로 하나의 세대가 된 거죠. 하지만 이 행복한 결정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. 결혼 후에 조합에서 날아온 통보 한 장.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두 개의 조합원 자격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것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두 채 받을 아파트가 한 채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. 순식간에 수억 원의 자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. 아니, 잠깐만요. 도대체 왜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.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딱 한 가지 법조항을 들여다봐야 합니다. 그게 바로 1세대 1조합원 원칙이라는 겁니다. 이게 대한민국 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. 아주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재개발 사업에서는요, 아무리 여러 명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세대로 묶이면 조합원 자격은 딱 하나만 인정해준다. 바로 이 뜻입니다. 사실 이 법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. 왜냐면 투기 세력들이 아파트 여러 채 받으려고 가족 명의로 막 지분을 쪼개는 거 있잖아요. 소위 지분 쪼개기. 바로 이걸 막으려고 만들어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도 지키고 다른 선량한 조합원들을 보호하려는 꼭 필요한 법이었던 셈이죠. 자, 이 부부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결국 국가기관인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법령 해석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. 과연 이분들의 권리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?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죠. 부부가 던진 질문은 아주 명확하고 절실했습니다. 첫째, 아니 저희는 조합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결혼했는데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? 그리고 둘째, 이미 각자 분양 신청까지 다 끝냈는데도 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말이 됩니까? 이 두 가지 질문에 이분들의 미래가 달려 있었던 거죠. 하지만 결과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. 법제처의 답변은 아주 명확했죠. 결혼 시점과 상관없습니다. 현재 한 세대라면 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. 이게 결론이었어요. 이미 각자 분양 신청을 마친 상태?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. 결국 법적으로는 대표 한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. 바로 이 지점, 여기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법은 언제 한 세대가 되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인지 후인지, 분양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. 법적 판단이 필요한 바로 그 현재 시점의 한 세대인가?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었던 겁니다. 정말 냉정하죠? 자, 그럼 이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대체 뭘까요? 특히 부동산, 그중에서도 재개발 관련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이 사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재개발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다. 둘째, 언제 합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. 무조건 현재 상태가 기준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요. 축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그 선한 의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결혼처럼 순수한 목적이라 해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던 거죠.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놀랍게도요, 법제처 스스로도
이 법령 해석 마지막에 이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. 결혼처럼 투기와 전혀 상관없는 경우까지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혼란을 줄 수 있다. 그러니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. 라고요. 스스로도 인정한 거죠. 법의 원래 취지와 현실 사이의 이 간극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